증시 전문 프로그램 투자불변의 법칙 필살기 안녕하세요. 이정민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윤정입니다. 2월 들어서도 코스피가 2,500선 돌파를 거듭 시도하고 있지만 번번이 문턱에서 주저앉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 파월 연준 의장 발언에 대한 해석을 놓고 또 시장도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였죠. 네, 이 파월 의장의 발언을 놓고 우스갯소리로 매파인 듯 매파 아닌 매파 같은 파월이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최근 파월 의장의 발언과 또 경제 지표에 일희일비하는 장세가 이어지면서 방향성 예측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네, 올해 증시가 반등하면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커진 것도 사실이지만 작년 상승 이후 큰 하락을 수차례 겪었던 만큼 의구심도 여전한 상황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또 저희가 또 정확한 투자 방향을 제시해드려야겠죠? 네, 그럼요. 그래서 저희가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꿔줄 명쾌한 대응 전략은 물론 투자의 재미를 다시 한번 일깨워줄 이 5스타 핵심주까지 알차게 준비했으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자들에게 속 시원한 해법과 전략을 세워줄 투자불변의 법칙 필살기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코스피가 2,500선 고지를 눈앞에 두고 숨고르게 들어갔습니다. 다음 주는 다시 상승 재개에 나설 수 있을까요? 시장에 관한 이야기 지금부터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자 키워드 만나보도록 하죠. 연준의 긴축 완화 기대감이 한풀 꺾이면서 시장 상승에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최근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을 두고 매파인지 비둘기인지 헷갈리면서 둘을 합친 또 매둘기라고 표현하는데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네. 그러니까 2월 FOMC 이후에 가진 기자회견과 그리고 네. 이번 주에 그 워싱턴 DC에 있었던 이코노미 클럽에서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을 했는데요. 시장에서는 덜 매파적인 것으로 일단은 판단을 했습니다.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요, 이번 연설에서 디스인플레이션 과정이 시작됐다. 하지만 강력한 고용으로 인해서 현재 그 예상보다 금리가 더 높게 갈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요, 파월 의장의 인플레이션 둔화에만 초점을 맞추면서 비둘기적인 해석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뉴욕 증시를 포함한 글로벌 증시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시장의 오해를 함에 따라 연준의 주요 인사들은 강력한 매파적인 메시지를 좀 내놓고 있는데요. 먼저 그 연은의 제3인자라 불리우는 뉴욕의 존 윌리엄스 총재 같은 경우는요, 우리는 현재 충분히 제약적인 정책 기조를 취할 필요가 있다. 인플레이션 2%를 달성하기 위해 이러한 기조를 수년간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고요. 그다음에 또한 같은 날이죠. 같은 날에 크리스토퍼 윌러 연준 이사 같은 경우도 현재 우리는 인플레이션을 낮추는데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먼다. 긴 싸움을 해야 된다. 그리고 현재 일부에서 예상하는 것보다 금리는 더 높게 갈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연준 인사들이 강력한 메시지를 내는 것은 시장이 아니란 해석을 하고 있는 것에 경고를 날리고 있는 것으로 지금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동안 시장 상승을 견인한 외국인의 매수세도 조금은 주춤해진 모습인데 최근 달러 환율 역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분간 이런 흐름이 좀 계속 이어질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한다면 지난번 혼쭐나게 했던 1,400원대의 킹달러 안 온다 이겁니다. 네. 지난주 급락했던 그 환율이 미국 고용 호조에 다시 치솟기는 했는데요. 당분간 이렇게 롤러코스터 형태의 흐름은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은 하고 있어요. 그러나 네. 킹달러까지는 안 간다. 일단 물가 상승이 시장에서 생각하는 것은 장기적으로는 환율의 하향 안정세를 갖다가 취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긴 해요. 물가 상승률이 어느 정도 잡혀가는 데다가 경기 침체와 맞물려서 올해 안으로 긴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될 거라는 예상도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난해 1,400원대까지 치솟는 킹달러, 요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 증시가 계속해서 저점을 높이면서 코스피 2,500선, 코스닥은 800선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돌파까지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앞으로의 전망은 네.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좀 상방이 제한될 것으로 여기고 있는데 왜냐하면 올해 들어서 갑작스럽게 증시가 랠리를 펼치면서 현재 밸류에이션상 부담스러운 구간에 진입을 했습니다. 현재 코스피 기준 했을 때 12개월 예상이익 기준 퍼가 현재 13배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13배에서 거래되고 있는 것은 지난 2021년 4월 이후 처음인 일입니다. 보통 저희가 12개월 예상이익 기준 했을 때 선행퍼라고 하는데요. 이 선행퍼가 작년에는 9배에서 10배 정도 거래되면서 코스피 이전 수준으로 환원을 했거든요. 하지만 최근에는 실적이 나빠지는 와중에 코스피가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예상이익 기준 퍼가 높은 상태로 유지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주가가 더 이상 상승하기 위해서는 기준금리가 인하되거나 아니면은 기업 실적들이 좋아져야 되는데 이럴 가능성이 지금 현재는 낮은 상황입니다. 현재 그 연준의 그 기준금리가 인하될 것이라는 기대감은 최근에 나온 고용지표로 인해서 산산이 깨졌고요. 따라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부담감에 국내 증시는 지금 상방에 제한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특히 외국인들의 매수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 원달러 환율도 최근에는 강세로 돌아선 점도 역시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이 계속 오를지 내릴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투자자들 역시 전략 세우기가 쉽지 않은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을 비중 확대 기회로 삼아야 할지 아니면 줄여나가는 전략이 필요할지 대응 전략에 대한 두 분의 의견 확인해 보죠. 비중 축소, 비중 확대 의견이 엇갈리네요. 왜 비중을 축소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종목별로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한데요. 네. 먼저 이 코스피가 높이 올라와 있는데 이 코스피가 높이 올라온 거는 주로 외국인들의 공격적인 매수와 그렇죠. 그다음에 대형주, 특히 지수 관련주들의 쇼 커버링이 상당 부분 차지했다고 보는데요. 따라서 하지만 그 국내 증시를 둘러싸고 있는 매크로 환경을 놓고 봤을 때는 지수 관련주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낮습니다. 따라서 지수 관련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편입을 조정 갖다가 좀 할 필요가 있고요. 따라서 확대보다는 좀 축소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상방도 제한되지만 하방도 제한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기간 조정 성격이 나타나고 이에 따라서 빠른 순환매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그 IPO 상장 신규 종목들이 따삭 나타나고 그렇죠. 있거든요. 이런 것은 결국에는 수익을 쫓는 단기성 테마가 제가 봤을 때 조만간 나타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투자자 여러분들은 이러한 단기 매매에 편승한 전략이 필요하고요. 또한 조정 장세를 이용해서 중장기 우량 종목에 대해서는 저가, 분할 매수하는 이러한 병행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비중 확대 의견을 주셨단 말이죠. 네, 예. 추세가 살아있을 때는 비중 확대가 가능합니다. 네, 첫 번째로 결국 수급이 결정을 하는데 외국인 기관들의 수급이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상승 추세 속에서 외국인 수급이 지속이 되면 시장 조정은 숨고르기 조정만 진행하고 상승을 합니다. 1월 달에도 역시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거든요. 다들 안 온다는 상저하고가 결국 상고가 되는 그런 상황들이 됐었죠. 똑같습니다. 상승 추세대의 단기 추세선이 꺾이기 전까지는 비중 확대가 그대로 유리하다는 판단이고요. 또 다만 여기서 한쪽 섹터에만 몰빵을 한다든가 한 종목의 비중을 갖다가 몰아넣는다든가 이렇게 과하게 싣는 전략은 좀 자제를 해주셔야 될 거고 네. 적어도 종목당 어느 정도 비중을 둔다면 한 10% 20% 정도 요 정도 선을 넘지 않는 것이 좋아 보여요. 다만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당부를 드릴 것은 비중 확대를 하되 시장이 변할 때 즉 단기 추세선이 깨진다거나 이렇게 될 때는 바로 현금 확보와 종목 관리가 필요한 또 현금 확보가 필요한 그런 시점이라는 점을 꼭 실행하셔야 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자 역시 투자처 선별이 관건이 될 텐데 최근 순환매가 워낙 빠르게 진행되다 보니까 어디에 어떻게 투자할지 몰라서 망설이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종목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에 담아야 할까요? 한 경제지에서 펀드 매니저 567명을 대상으로 상반기 투자 비중을 확대할 종목을 조사한 결과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1위 종목이 삼성전자였습니다. 이제 올해 들어선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감에 반등세를 펼치기도 했는데 또 최근에는 AI 챗봇 수혜주로도 주목을 받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국내 증시가 급등을 한 배경에는 결국에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이런 반도체 회사들의 주가가 강세를 띈 배경인데요.
이러한 그 반도체 회사들의 주가가 오른 것은 결국에는 하반기에는 반도체 업황이 상승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과거 통계를 놓고 보게 되면은 이 반도체 업체들의 회사의 주가는 결국에는 6개월 선행한다는 그런 통계가 나와 있는데요. 이런 통계를 이번에도 다시 역시 전철을 밟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 국내 증시를 포함한 글로벌 증시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테마는 역시 챗봇. 이거든요. 오픈 AI가 인공지능 챗봇 AI를 내놓은 이후에 최근에는 뭐 구글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가 연이어서 챗봇 관련 그런 신제품을 내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이 각광을 받으면서 향후에 이러한 산업이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요. 또한 이러한 산업이 성장을 함에 따라서 결국에는 디램 같은 이런 반도체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점도 역시 최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주가 강세의 한 배경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등 제약바이오주에 대해서는 이제 비중 축소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았습니다. 사실 올해 초 반등장에서 소외됐던 섹터 중 하나가 제약바이오 섹터가 아닐까 싶은데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제약바이오주 예. 아직 찬바람 쌩쌩 불고 아, 있으니까 그래요? 안 쳐다보는 예. 게 낫겠고요. 특징 재료주들 예를 들면 오늘 메디톡스가 6년 균주 싸움에 성공을 하면서 이기면서 급등의 상한가를 기원했는데 이런 것들 외에 어떤 재료 때문에 강세를 보이는 종목들 외에는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셀트리온은 37만 원 고점 찍고 1년 이상 하락해갖고 지금 16만 원대에서 1년 이상 바닥 다지기만 하고 있어요. 네. 계속 바닥만 다지지 주가는 상승을 못해요. 또 엄청나게 답답한 패턴이고요. 삼성바이오 한미약품 역시 1년째 답보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바이오주가 아직 때가 안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확실한 대세 상승의 초동기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때 되면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그 전까지는 절대 접근 금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작년 금리 인상 직격탄을 맞았던 대표 성장주죠.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해서는 의견이 조금 엇갈렸습니다. 네이버에 대해서는 비중 확대, 그리고 카카오에 대해서는 비중 축소 의견이 많았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단순히 두 회사만 놓고 봤을 때 실적만 놓고 봤을 때는 역시 네이버가 카카오보다는 안정적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그 자회사의 지분 매각이라든지 아니면 중복 상장 이러한 이슈가 좀 불거졌고요. 특히 규제에 대해서 좀 자유롭지 못한 점이 부각되면서 좀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러한 규제나 이슈로부터 좀 더 자유롭고요. 그리고 아직도 이러한 그 사업이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지만 이 업종 내에서 여기서 비교 기업이 두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단순 비교상으로는 역시 네이버가 좋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고요. 하지만 올해 들어서 최근에 두 회사 주가가 모두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특별한 점은 역시 카카오 주가가 네이버보다 주가가 훨씬 더 좋았다라고 보는데 왜 그러냐면 결국에는 카카오가 SM 의 그 2대 주주로 등록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 때문에 주가가 높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만 오늘 이 하이브가 그 SM 이수만 지분을 갖다가 전격적으로 인수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오늘은 카카오의 주가가 급락세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카카오나 네이버가 작년에는 역성장을 했습니다만 올해는 업황이 개선되기 때문에 이들의 주가가 올해는 작년보다는 좀 나아질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두 분이 생각하는 상반기 포트폴리오 비중 확대할 업종도 확인해 볼까요? 2차 전지 플랫폼이요. 2차 전지 들어볼게요. 네.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중장기적으로 좋습니다만 네. 단기적으로는 조정을 받을 것으로 모두 예상했거든요. 최근에 많이 올라왔죠. 그렇죠.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역시 그 시장 대비해서 수익률이 좋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높이 올라가지고 밸류에이션 부담으로 조정이 될 것으로 봤기 때문에 올해는 그러한 그 전망처럼 조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예상보다 빨리 이 반등세를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예상보다 빠르게 반등세를 나타나고 있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하반기에는 업황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 그리고 두 번째는 역시 전기차의 대장주인 테슬라 주가가 올 초에 약 100달러 선에서 현재 207달러까지 올해만 93% 급등했습니다. 이렇게 전기차 대장주인 테슬라가 올라감으로써 결국에는 2차 전지를 둘러싼 투자 심리가 개선됐고요. 특히 2차 전지 대장주 중에서 우리나라 종목들을 대상으로 많은 공매도가 있었는데 이러한 공매도에 한 쇼커버링이 단기간에 발생이 되면서 현재 그 2차 전지주들이 단기간에 급등세를 보였고요. 하지만 역시 중장기적으로는 역시 테마주가 형성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장기적인 시각에서는 제가 봐서 접근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플랫폼 관련주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낙폭과대가 됐다는 네. 점이죠. 그리고 바닥권에서 상승 초동기의 모습을 보이는 종목들은 일단 잡아 나가야 된다.
라는 개념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일단 첫 번째로 확실하고 변함없는 영업이익을 만들어내고 있고 챗봇 AI를 비롯해서 팬심 저격의 K-팝 또는 웹툰까지 합종 연행이 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셔야 될 거고 플랫폼 기반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무한 확장성, 성장성 이걸 믿고 투자해도 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지금도 아직 싸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네, 두 분의 의견 참고하셔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나가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주식에 대한 유익한 정보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필살기를 검색한 후에 친구 추가하셔서 다양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상승의 종아 울려라 스타 골든벨 시간입니다. 오늘은 허인남 대표, 나연우 대표 함께 할 텐데요. 이번 시간 과연 골든벨 울릴 수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 종목 만나보죠. 바로 네이버입니다. 작년 주가 하락으로 투자자들을 울렸던 네이버가 올해 들어서만 30% 가까이 상승하면서 반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증권가에서도 목표 주가를 잇따라 상향하고 있죠? 네, 올해 실적 반등을 예상하면서 목표 주가를 잇따라 좀 상향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증권은 이제 경쟁 그룹의 밸류에이션 상승까지 반영해서 네이버 목표가를 28만 원까지도 좀 높였습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에 단기 실적은 좀 부담으로 작용하겠으나 컨텐츠라든가 클라우드 등 좀 적자 사업부의 비용 통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좀 부각받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연초부터 중국 리오프닝 그리고 또 달러화 약세에 따른 유동성 완화로 전체적인 기술 성장주들이 반등을 주고 있고 또 최근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글로벌 인공지능 관련 사업들이 부각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도 상반기에는 서치 GPT 또 출시 계획을 앞두고 있습니다. 글로벌 인공지능이 대세인 점을 고려했을 때 좀 시장의 주목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네, 이 기지개를 켠 네이버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여기서 두 분의 의견 확인해 보죠. 울려라 골든벨. 오, 시작부터 골든벨이 울렸습니다. 두 분 모두 긍정적인 전망 주셨네요. 네, 중장기 긍정적으로 보는데요. 다만 단기간에 과다하게 상승했기 때문에 신규 진입은 눌림에서 공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라인은 일본과 동남아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라인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서 점유율과 그 시장을 확보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요즘 메타버스, 네이버 제페토를 통해서 공공 서비스라든지 이런 기업들의 공급 계약도 늘어나고 있고 데이터 센터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네이버 클라우드 사업 또한 지금 호실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웹툰과 영화, 드라마 제작에도 나서면서 글로벌 콘텐츠 시장에 공략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AI 시장에도 진출을 하면서 서치 GPT를 출시 발표하는 등 예정을 발표하는 등 미래 산업의 다방면으로 나서면서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최근에 네이버 역시 AI 경쟁에 뛰어들면서 주가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그래서일까요? 투자자들 사이에서 AI가 상승 요정으로 불리고 있죠. 하지만 관련주들이 또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면서 투자처 선별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혹시 눈여겨보는 탑픽 종목 있을까요? 네, 탑픽 종목으로는 이제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를 좀 다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는 이제 시스템 반도체 설계 IP 기술 개발 업체입니다. AI 반도체의 핵심이 NPU, 신경망 처리 장치인데요. 국내에서 유일하게 NPU 및 메모리 시스템을 최적화하는 통합 IP 솔루션을 이제 공급 가능한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AI 탑픽으로 10,000원 라인에서 추천을 드렸고 19,000원까지 좀 급등한 구간입니다. 따라서 가격 조정을 좀 기다리실 필요가 있겠는데 15,000원부터 14,000원 가격 조정 시 다시 한번 진입도 가능하겠습니다. 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골든벨이 울릴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종목 만나보죠. 바로 에코프로입니다. 이번 주 에코프로 주가가 그야말로 파죽지세였습니다. 카카오 게임즈를 제치고 단숨에 코스닥 시총 4위에 올랐죠? 네, 전기차 시장 성장과 함께 그룹주가 모두 호실적을 보여주었는데요. 22년 매출이 5조 6,403억으로
전년 대비 275% 증가했고 영업이익도 6,189억으로 616% 증가했습니다. 창사 이래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는데요. 21년에 1조 원대 매출을 달성했는데 22년에는 5조 원대 매출을 달성하면서 1년 새 4조 원의 매출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에코프로그룹의 매출액의 95%를 차지하고 있는 양극재 기업 에코프로비엠이 호실적을 보여주면서 그룹주 전체 주가 상승을 보여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 가파른 상승을 보여준 에코프로가 탄탄한 실적을 등에 업고 계속해서 우상향 추세 이어갈 수 있을까요? 들려라 골든벨! 골든벨 울리지가 않았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엇갈렸는데요. 먼저 허인원 대표님은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는 것 같네요. 네, 우선 2월 테슬라의 반등 그리고 또 2차 전지 전체적인 업황 개선 기대감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2차 전지 섹터가 본격적인 상승을 시작했습니다. 수남해상 1월에는 중국 소비 관련주와 로봇 AI가 주도했고 상대적으로 친환경 섹터는 좀 소외된 그런 구간이었는데 이번 주 시총 상위뿐만이 아니라 폐배터리, 부품, 장비, 소재까지 모든 관련 분야의 수급이 좀 유입된 구간입니다. 기술적으로도 에코프로가 15만 원을 돌파하면서 신고가 랠리를 시작하고 있는 위치인데 외국인 매수세가 지속되고 있는 점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규 매수는 가격 조정을 좀 기다려야겠으나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나윤호 대표님은 너무 올랐다고 보시는 것 같네요. 네, 에코프로는 탑픽 종목 중 하나로 말씀드린 만큼 기업 내용은 좋지만 단기 관점에서는 과열권에 진입했습니다. 호실적은 이미 주가에 선 반영되어서 최근 이렇게 주가 상승이 나왔고요. 앞으로는 23년도 실적이 중요하다 보여집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축하드리고 다만 너무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신규 진입은 약간의 그 눌림에서 공략하시는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네, 이 에코프로를 필두로 2차 전지 관련주들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신규로 접근해도 좋을 탑픽 종목 있을까요? 네, 전통적인 이제 소재 종목군은 이제 코스모 신소재, 나노 신소재, 대주전자 재료 등이 이제 탑픽 종목군인데 우선 지난주 필살기 코너에서 이제 코스모 신소재를 추천을 드렸습니다. 2차 전지용 양극할 물질 제조 생산업체이고 전체 매출 중 양극할 물질 비중이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적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 3년 연속 영업이익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우선 목표가인 7만 원까지 이제 도달을 했고 신고가 랠리를 준비하는 위치에서 가격 조정 시 6만 5천 원 이하에서는 다시 한번 진입도 가능하겠습니다. 네, 나윤호 대표님은요? 네, 저는 폐배터리 섹터 항상 강조드리고 있는데 종목으로는 쌍두마차, 성일하이텍과 세비캠 이렇게 두 종목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다른 2차 전지 종목에 비해서 덜 오른 가격 메리트를 보유하고 있고 전기차 시장 확대에 따른 확대되면서 폐배터리 발생도 필연적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 차원에서도 그렇고 기업 차원에서도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실제로 배터리 재활용 법안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IRA법 그리고 지난해 3월에 이미 나온 유럽연합의 배터리 법안 그리고 이번 달과 다음 달 중으로 법안 발표를 앞두고 있는 유럽연합의 핵심 원자재법. 핵심 원자재법은 리사이클링 원자재를 필수적으로 일정 비율 포함시키는 법안인데 폐배터리 섹터가 대표적인 수혜 섹터로 점쳐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글로벌 폐배터리 시장이 폭발적인 성장이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종목의 주가도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골든벨 울릴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만나볼 핫 종목은 바로 SM입니다. 이번 주 SM 주가가 1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최근 SM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이 가열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하이브가 참전하면서도 주가가 더 뜨거워졌어요. 네, 이번 주 이제 경영권 분쟁 기대감으로 인해서 이제 9일에 이어 오늘도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우선 카카오가 SM 2대 주주로 오르면서 이제 경영권 분쟁이 시작됐고 이런 상황에서 하이브가 이수만 보유 지분 14.8% 인수를 공시했습니다. 카카오와 SM이 손을 잡은 상황에서 이제 하이브와 이수만이 대응을 하면서 본격적인 이제 경영권 분쟁이 시작됐습니다. 이런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의 노력들이 단기 주가에는 긍정적으로 이제 영향을 미칠 거라는 시장 참가자들의 기대감으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번 경영권 분쟁으로 SM 주가는 빠르게 치솟았는데요. 과연 상승 행보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요? 울려라 골든벨! 이번에도 골든벨 울리지가 않았습니다. 두 분 모두 보수적인 의견을 주셨네요. 네, 경영권 분쟁 이슈는 이미 주가에 선 반영되었고요. 재료가 나왔기에 약간은 다시 상승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다 보여집니다.
앞으로 그 뭐 중장기적으로는 SM 이번 인수를 대형 회사에서 인수를 통해서 펀더멘탈적으로는 기대가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사실 SM 이슈가 아니더라도 최근 엔터주 빅4 모두 개별 모멘텀들이 더해지면서 상승세를 펼쳤는데요. 그 가운데 추가 상승이 가장 기대되는 원픽 확인해 볼까요? 네, 나연우 대표님은 하이브 그리고 화이남 대표님은 JYP 엔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먼저 이유 들어볼게요. 네, 역시 이제 JYP 엔터는 다른 경쟁상 대비 단기적인 리스크도 크게 이제 없는 점이 좀 장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적도 탄탄한데요. 지난해 4분기 실적도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매출액이 5년 만에 232% 증가, 또 영업이익도 약 420%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특히 올해에는 4팀의 신규 아티스트 데뷔가 예정되어 있고 특히 4분기 예정인 미국 걸그룹에 대한 기대감도 크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도 65,000원 정고점을 넘어서면서 좀 신고가 랠리 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긍정적인 모습이 기대됩니다. 네, 나연우 대표님은 하이브요. 네, 하이브는 작년 하반기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추가 상승의 여력이 존재한다 보여집니다. 뉴진스가 빌보드 핫 100에 진입하면서 흥행을 하고 있고 방탄소년단의 개별 멤버 활동도 상반기에 예정되어 있으면서 방탄소년단의 공백으로 인한 매출 우려가 해소되고 있고요. 그리고 신사업, NFT라든지 웹툰, 게임 부분에서도 성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SM 인수를 통해서 시너지를 기대하면서 앞으로의 주가도 긍정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까지 한 주간 주식시장을 뜨겁게 달군 핫 종목들 만나봤는데요. 두 분의 의견은 참고 자료일 뿐 투자의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주식은 물론 돈 되는 재테크 정보 검색창에서 크존을 검색한 후 앱을 다운로드 받으면 누구나 쉽게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바랍니다. 다음 주 여러분의 계좌에도 상승의 종아 울려라. 지금까지 스타 골든벨이었습니다. 기초 튼튼 실력 쑥쑥 투자의 자신감을 키워주는 시간 상암동 주식 1타 강사 백진소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오늘 대표님과의 첫 시간인데 어떤 수업이 진행될지 무척 기대가 되는데요. 기대는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요. 네. 네. 우리 주식시장에는 격언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중에 기본 중에 기본,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그 얘기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포트폴리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위험은 분산하는 게 좋다. 분산 투자의 중요성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처음 주식을 투자를 할 때 내가 이제 가진 시드머니 중에 이 종목을 이 금액을 어떻게 분배를 해가지고 몇 종목이나 내 포트에 담을까 이런 거를 이제 먼저 고민을 하고 그에 맞게끔 이제 철저하게 이제 계획에 맞게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야 성공 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나는 안정적 성향이야, 나는 또는 공격적 성향이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 성향에 따라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운영하는 자금의 크기에 따라서 포트폴리오 운영 방식이 달라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투자 금액에 따라서 포트폴리오 구성 방법이 달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주머니 사정이 다 다르듯이 투자 금액 천차만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소액, 중액, 고액 이렇게 나눠가지고 각 이제 투자 금액 베이스에 맞는 포트폴리오 구성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첫 번째 이 소액 투자자들을 위한 포트폴리오 구성 방법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이 1,000만 원 미만의 소액 투자자라면 투자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거나 뭐 사회 초년생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분들은 어떤 운용 방법이 유효할까요? 네, 소액 투자자분들 이제 1,000만 원 이하의 소액 투자자분들은요,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방식으로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내 자금을 지키면서 돈을 벌겠다라는 관점보다는 네. 어느 정도의 손실을 감안하고 그렇지만 이제 고수익을 올리겠다라는 방식으로 매매를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거든요. 예를 들어 보면
이제 연간 이제 수익률이 30%가 났다고 했을 때 10억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3억이라는 큰 돈을 벌었잖아요. 네. 하지만 1,000만 원을 가지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연간 30%를 벌면 1년 동안 300만 원을 번 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 이런 식의 매매는 사실 효과적이지가 않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많다. 왜냐하면 그 시간 동안 일을 했으면 돈을 더 벌었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위험적인 투자지만 이제 한마디로 포트폴리오 내에서 종목을 한 종목이나 두 종목 정도만 운영을 하고 그리고 상당히 단타 매매, 그러니까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매매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몇 프로 수익을 올렸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얼마를 벌었냐가 중요한 이런 게임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수익률보다는 얼마를 버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네. 말씀이네요. 그런데 사실 단기 매매의 경우에 종목 선별이 더 까다로울 것 같거든요. 어떤 종목 중심으로 투자를 해야 될까요? 네, 그 단기 투자, 그러니까 소액 투자자분들은 이제 기업의 재무제표나 아니면 기업 내용이나 뭐 시장의 트렌드나 또는 이제 이런 어떤 시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차트 공부 위주로 그리고 아침에 나오는 뉴스들 있죠. 네. 뉴스들인데 이 뉴스들을 통해서 중성 뉴스 중에서 어떤 종목들이 움직일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그 종목을 오늘 접근해서 오늘 매도까지 한다라는 마인드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기든 지든 간에 오늘 들어간 게임은 오늘 마무리 짓는다. 그리고 내일 새롭게 다시 데이 트레이딩을 시작한다라는 관점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매매 횟수를 늘려가는 방식이 이제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소액에 이어서 고액 투자자를 위한 포트폴리오 구성 방법도 확인해 볼까요? 네, 소액과는 달리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이 필요하네요. 네, 고액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 고액이기 때문에 이제 까먹지 않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잘 지키는 거. 잘 지키는 거. 예, 그게 이제 중점을 둬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투자를 하실 때 30% 정도는 현금으로만 들고 있어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내가 10억을 가지고 운영하는 고액 투자자다. 그러면 내 계좌에 돈이 7억만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7억 이상의 돈을 베팅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3억은 항상 현금을 들고 있고요. 그리고 종목을 살 때도 종목은 이제 10종목 이상의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가는 게 좋은데 네. 대부분 업종 대표주를 사는 게 좋습니다. 중성주보다는 대형주.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반도체를 들고 가겠다 하면 삼성전자. 그리고 뭐 2차 전지를 들고 가겠다면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아니면 삼성 SDI 뭐 이런 식으로 대형주 위주로 세팅을 하고 그리고 중성주를 그 안에서 이제 편입을 하는데요. 당연히 대형주를 사는 비중과 중성주 사는 비중이 좀 달라야 됩니다. 시가총액에 맞게끔 이 양을 조절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대형주 위주의 포트폴리오 구성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역시 매매 타이밍 잡기가 또 쉽지가 않아 보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대형 투자자들 분들 같은 경우에 한 번 종목을 매수를 할 때 한 번에 그 종목을 다 매수하는 게 아니라 네. 어차피 이제 10억 이상의 투자자면 내가 한 종목을 살 때 최소 뭐 5천만 원, 6천만 원, 7천만 원어치 종목을 살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 번에 걸쳐서 산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삼성전자 사고 싶어. 그러면 삼성전자를 5천만 원어치 살 거야라고 했으면 한 2천만 원어치 먼저 사고 한 2주나 한 달 정도 후에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으면 거기서 2천만 원 더 사고 이런 식으로 몇 개월에 걸쳐서 구간별로 매수를 분할 매수로 들어가시는 게 좋고요. 그러니까 아까 30%의 현금은 도대체 언제 쓰는 거냐라는 부분은 시장이 예상치 못하게 많이 급락했을 때, 그러니까 작년 같은 시장이 되겠죠. 네. 작년 같은 시장에 1년 내내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들고 있는 종목들이 손실률이 마이너스 30% 이상 많이 나 있어요. 고액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장이 저점을 찍고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는 올해 연초 같은 경우에 그때 이제 추가 매수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 30% 현금은 이런 위기 시에만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다시 시장이 어느 정도 올라와서 손실폭이 축소가 되거나 아니면 수익으로 전환될 때 빠르게 다시 30% 현금을 만들어 놓고 이 30%는 다시 쓰지 않는다. 이런 마인드로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 30%는 비상금으로 보유를 하고 그렇죠. 있어야겠네요. 아주 비상시에만 사용하는 거고 그리고 빠르게 다시 현금화를 해야 된다. 이 소액과 고액의 포트 운용 방법의 차이가 극명해 보이는데 그런데 사실 소액과 고액 그 중간 금액의 투자자들이 상당히 또 많거든요. 네, 가장 많은 이 투자자들이 일반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분포도를 보게 되면 5천만 원에서 2억 사이의 투자 운용을 하신 분들이 가장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때 최대 10종목이 넘어가서는 안 돼요. 예. 그러니까 10종목이 넘어가면 안 되고 만약 내가 공격적으로 좀 하겠다 하면 5종목. 그리고 좀 안정적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10종목이 넘어가면 안 되는데 이제 가끔씩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 자기가 1억 가지고 투자를 하는데 네. 보유 종목 수가 50개 또는 많으신 분들은 100개를 들고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이걸 우리가 이제 다이소라고 표현을 하는데
조금씩 여러 개 들고 가는 거잖아요. 이거는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주식시장이 하락을 할 때는 내가 들고 있는 종목들이 전부 다 손잡고 다 같이 떨어져요. 하지만 이제 주식시장이 화랑기가 찾아와서 올라갈 때는요. 내가 들고 있는 50개 종목이 있다면 50개 종목 중에 올라가는 게 25개. 그리고 올라가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고 보합권인 게 10개. 그리고 떨어지는 게 15개.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합산을 해보면 실제 계좌가 시장 수익률을 쫓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떨어질 때는 손실은 다 때려맞고 올라갈 때는 수익이 나지 않는 가장 전형적으로 하면 안 되는 포트폴리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먼저 고치셔야 되고 종목을 상당히 슬림화해야 된다. 하현정 MC님은 1억이 있다면 어떤 종목들을 포트에 담고 싶으세요? 1억이 있다는 상상만으로도 기분이 좋은데요. 뭐 우선 핫한 뭐 로봇, AI, 반도체, 2차 전지, 뭐 엔터주, 게임주 사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요. 돈 더 없나요? 근데 하현정 MC님은 확실히 주식을 잘하시는 분 같아요. 시장에서 지금 가장 핫한 섹터들만 다 말씀하셨는데요. 맞아요. 아마 이렇게 포트를 구성을 하면 네.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 정말요? 예,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아까 말씀하신 그 섹터 내 모든 종목들이 내 포트 안에 다 들어가게끔 포트를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한 섹터 내에서 종목이 뭐 4종목, 5종목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 섹터 내에 많은 종목들이 있지만 내가 마음에 드는 거 한두 개만 딱 골라서 그 종목만 사고 그리고 아까 이제 뭐 AI 말씀하셨으면 AI 한두 종목 사고 그리고 게임에 한 종목 사고 엔터에 한 종목 사고 이런 식으로 이제 포트를 상당히 이제 골고루 분포를 시켜놔야지 상당히 이제 좋은 포트라고 할 수 있고요. 매도의 시기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내가 들고 있는 종목들이 내가 정한 목표가가 있을 거잖아요. 그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 그때 그 종목을 팔고 다른 종목을 교체를 한다거나 또는 내 종목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이 돌발 악재가 나왔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빠르게 손절을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럼 손절을 했을 때 그때 다시 그 자리를 다른 종목을 채워 놓는다거나 또는 시장 자체의 변화가 있을 때 시장이 이제 꺾이기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 그럴 때는 내가 들고 있는 종목들을 많이 팔아가지고 매수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현금 비중을 자연스럽게 높인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포트 조정을 중간중간 필요할 때마다 한두 개씩 이렇게 하면서 쭉 끌고 가면 가장 좋고요. 이런 5천만 원에서 2억 정도 사이 베이스에서 매매하시는 분들이 1년 목표 수익률은 한 100% 정도, 더블 정도로 보고 가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백진수 대표님과 투자 금액별 포트폴리오 운용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나는 아직 배고프다. 주식 공부에 허기진 분들을 위해서 주식 정보를 쉽고 간편하게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다. 참여 방법 알려드려야죠. 네, 카카오톡 채널에서 필살기라고 검색하신 후 친구 추가하시면 많은 정보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많은 참여 바라고요. 알면 알수록 재밌어지는 주식 투자 상암동 주식 1타 강사 쌤들의 수업은 다음에도 계속됩니다. 안녕. 안녕. 지금부터 다음 주 내 계좌를 화사하게 만들어줄 5스타 핵심주 만나볼 텐데요. 먼저 시장에 영향을 미칠 체크 포인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점들을 눈여겨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14일 날 나올 미국의 1월 소비자 물가 지수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시장의 예상과는 달리 연준은 지난 2월 FOMC에서 덜 매파적인 스탠스를 취했습니다. 특히 이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파월 연준 의장은 디스인플레이션 과정이 시작됐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장에서는 연준의 조기금리 인상 중단과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지면서 뉴욕 증시를 포함한 글로벌 증시가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하지만 지난주 금요일 날 발표된 1월 미국의 고용보고서에서 신규 고용이 시장 예상보다 크게 증가했고요. 1월 실업률도 1969년 5월 이후 최저치인 3.4%를 기록하면서 이러한 기대감이 깨졌습니다. 따라서 고용 발표 전에는요. 월가에서는 5월 FOMC에서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보다는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을 높게 봤습니다만 고용 발표 이후에는 역시 연준이 0.25%의 기준금리 올릴 가능성을 동결 가능성보다 높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고용 지표가 강하게 나옴에 따라서 연준 주요 인사들이 매파적인 발언을 내놓고 있고요. 시중금리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요. 뉴욕 증시에서 통화 정책에 민감한 2년물 금리가 장중에 4.5%를 돌파하게 됐습니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 14일 날 발표된 미국의 1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연준은 통상적으로 통화 정책을 정할 때 두 가지 지표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소비자 물가고요. 또 하나는 고용 지표입니다. 지난주에 발표된
발표된 고용 지표가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시장의 관심은 1월 물가 지수에 좀 쏠리고 있고요. 1월 물가 지수에 따라서 결국에는 연준의 긴축 정도와 그리고 글로벌 증시를 포함한 국내 증시의 단기 방향성과 그리고 단기 변동성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참고하셔서 다음 주 성공 전략 세우시길 바라고요. 지금부터 다음 주 내 계좌를 화사하게 만들어줄 5스타 핵심 종목 만나볼 차례죠. 먼저 키워드로 준비했습니다. 압도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앞으로 10년 동안 지속적인 고성장을 보여줄 기대주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키워드의 주인공 바로 만나볼까요? 네, 인텔리안테크였습니다. 인텔리안테크 핵심주로 선정해 주신 이유 들어봐야겠죠. 네. 인텔리안테크의 기업 내용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해양 위성통신 안테나 분야에서 세계 1위 기업입니다. 우주항공 시대가 이제 열리면서 저궤도 위성 안테나에서 최대 수혜를 받는 기업으로 기억하시면 될 겁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 보겠습니다. 지난해 매출 영업이익 역대 최고 달성을 했습니다. 2022년 매출이 2,359억 원, 영업이익이 150억 원. 7배의 전년 비해서 7배의 퀀텀 점프를 보였는데요. 과연 2023년은 어떻게 될까요? 올해는 더 많은 영업이익과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하나,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최대 주주와 자녀들이 주식 매수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너가 일가가. 그때 매수한 가격이 얼마냐? 6만 원 초반대에 매집을 많이 해놨습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고요. 두 번째 투자 포인트 보겠습니다. 높은 기술력과 생산 능력 확대입니다. 글로벌 저궤도 위성 통신 분야에서 높은 기술력을 인정을 받고 있고요. 해상용 위성 안테나 시장에서는 시장 점유율이 글로벌 40% 정도를 장악하고 있는 경쟁력 구신 기업입니다. 증설을 통해서 그러다 보니 생산 능력을 계속 캐파를 확정하고 있고요. 제3공장 설립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6G의 개화가 예상되는 2030년까지는 기본적으로 고성장이 예상되는 기업이라고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투자 포인트 보도록 하죠. 패턴으로 보는 건데 2021년 신고가 경신 이후 2년간 5만 원, 9만 5천 원 사이에서 박스권을 계속 등락거듭하고 있습니다. 5만 원하고 9만 5천 원이니까 굉장히 갭이 큰 박스권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등락거듭되다가 올라가는 자리에서 제일 중요한 게 7만 3천 원인데 그 7만 3천 원 주봉고들이 돌파를 이번에 확실히 돌파에 성공을 했고 이제 큰 그림의 마지막 박스권 라인의 고점인 9만 원. 이 9만 원 주봉고들이 저항선을 갖다 돌파하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이걸 돌파하면 매물이 없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연속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는 개념이 될 겁니다. 유보율도 좋고 튼튼한 재무 구조의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매매 전략 말씀드리죠. 적정 매수가 시초가부터 7만 5천 원 사이면 줍줍 해주셔야 되는 1차 매수 가격입니다. 혹시나 눌림목이 들어온다면 7만 원은 그냥 눈 딱 감고 매수해야 되는 가격대입니다. 목표치를 본다면 단기 목표치는 8만 2천 원, 수익 목표치는 8만 5천 원, 단중기는 9만 원, 중기는 10만 원과 돌파 예상을 해드리겠습니다. 손절가 6만 7천 원 잡아드립니다. 네, 다음 주 상승 기대해 보고요. 계속해서 5스타가 엄선한 다음 주 라이징 스타 키워드로 먼저 만나보죠. 국내 배터리 3사가 인정한 2차 전지 장비주이자 꺾이지 않는 실적으로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줄 기대주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키워드의 주인공 바로 만나볼까요? 네, PNT입니다. 다음 주 핵심주로 PNT 들고 오신 이유 전해주시죠. 네, PNT는 롤토롤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2차 전지 음극 및 분리막 소재 등의 코팅 장비를 제작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2차 전지 공정 중 가장 난이도가 높은 전국 공정 장비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요 매출처가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등 배터리 3사를 모두 확보하고 있습니다. PNT의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캐파 증설로 증가하는 수주입니다. 현재 SK온과 LG에너지솔루션 향으로 코팅 장비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북미, 중국 신규 수주와 더불어 캐파 증설에 따라서 수주 대응도 원활하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매출액과 영업이익 각각 전년 대비 21%, 또 29% 증가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2차 전지와 그리고 소재 부분에서 그동안 보여준 규모의 경제가 달성될 거라고 예상되고 있는데요. 특히 1월 19일 2차 전지 전국 공정 장비 공급 계약을 2건 체결했습니다. 각각 작년 매출 대비 약 30% 해당되는 규모로 실적 성장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두 번째 PNT의 투자 포인트는
장비 업종 내 독보적인 영업이익률입니다. 동사의 영업이익률을 살펴보면 21년에는 14.4%, 그리고 22년에는 약 16%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장비 업종 내 독보적인 두 자릿수의 영업이익률 지속 전망이고, 그리고 특히 전국 공정에 대한 턴키 역량을 보유하고 있어서 국내 배터리 3사에 대한 매출처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중국 배터리 업체에 이어 최근에는 유럽 신규 셀 업체까지 매출처가 다변화 중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수주 증가와 함께 높은 이익률 수준도 유지될 전망입니다. P&T의 세 번째 투자 포인트는 순환매 다음 타자 2차 전지입니다. 연초 중국 리오프닝 또 강한 추가 부양 의지, 여기에 달러와 추세 약세로 인한 유동성 완화로 인해서 코스닥의 800선까지 1차 기술적 반등을 완료한 시점입니다. 이럴 중국 소비 관련주와 로봇 AI에 이어서 2차 전지 중심 친환경 섹터가 상대적으로 소외된 흐름이었으나 이번 주 테슬라의 반등과 함께 전체적인 업황 기대감과 더불어서 친환경 섹터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순환매, 테마성 순환매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순서로는 친환경 중심 섹터가 순서가 되겠습니다. 기술적으로 48,000원을 장악하면서 상승 추세를 장악을 했는데요. 지난주 코스모 신소재 추천드렸던 라인과 동일하게 역시 정고점 57,000원까지 상승이 가능하겠습니다. 매매 전략으로는 매수가 오늘 종가 기준 46,500원부터 45,500원, 목표가는 1차 57,000원, 손절가는 44,000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스타 핵심 종목까지 만나봤는데요.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자신의 원칙에 맞춰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Don't know when we're going home, but your friend could come along. Thinking why not? 올해도 어김없이 결산 시즌이 도래했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어떤 기업들은 엄청난 성장성을 인정받게 되고 어떤 기업들은 관리 종목, 상장 폐지와 같은 원하지 않는 결과를 받게 되는데요. 특히 해마다 결산 시즌이면 상장 폐지 가능성이 커진 기업들로 예상치 못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경영 안정성이 미흡하거나 재무 상태가 좋지 않은 기업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 더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대표님, 주식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수익 난다. 투자 불변의 법칙 필살기는 계속됩니다. It's where we all were last night. Somewhere too loud to hear ourselves. And just then, I heard something entrancing. 의견 있는 경제 채널 SBS 비즈